자, 오늘은 곱셈공식이래. 인수분해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로는 99페이지인데 우리가 앞에 곱셈공식부터 지금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에서 익혔던 부분이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99페이지 1번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9페이지 1번 문제 첫 번째 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럼 인수분해하려면 일단 항을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개라는 걸 원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도 배웠지만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면 치환하는 거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기억난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설명할게요. 전개하지 않고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해도 똑같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선생님이 x 플러스 3이라는 이 부분을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치환이 뭔지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는 2차식으로 표현을 한 후에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일 거니까 선생님이 바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a제곱 있고 플러스 4가 있죠? 둘 다 제곱에 관계된 부분이 존재하고, 그쵸? 둘 다 제곱에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고 이 중간에 있는 1차 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 제곱식의 형태의 1차식인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쵸?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제곱하기 전에 너 a였고 너 제곱하기 전에 2였는데 그거 두 개 곱한 값의 2배, 그런 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그 2배가 여기 있다면 너는 완전 제곱식이겠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맞죠? 따라서 우리는 a와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일까요?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일까요? 마이너스겠죠. 여기가 1차 항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다. 그러면 인수분해 한 거죠 이제. 그쵸? 자, 인수분해가 끝났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안 끝났을까요? 당연히 아직 안 끝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식을 쉽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치환한 거지. 그치? 쉽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치환한 거니까 다시 이제 계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a 대신에 x 플러스 3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3 빼기 2니까 사실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너를 다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야? 아니면 공통된 부분이 있는 식이라서 그 공통된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당연히 치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된다. 3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 식을 전개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경우에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만든 다음에 계산해도 되더라. 그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번 유형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고, 자, 2번 유형부터는 고등과정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반드시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나오면 요령이 있긴 있어요. 자, 다시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항이 4개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첫 번째 2개씩 항을 2개씩 이렇게 따로 항 2개씩 인수분해한 후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항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 4개 중에 적절한 2개씩 이렇게 인수분을 따로따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랑 너랑 인수분해하고 너랑 너랑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개씩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항이 몇 개로 줄었을까? 당연히 2개씩 따로따로 묶어버렸으니까 항이 4개에서 2개로 줄겠지. 2개를 하나로 묶고 2개를 하나로 묶었으니까.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때 이 두 항, 4개 있는 항이 2개 항으로 줄었을 거고 이 두 항에 공통인수가 있다면 공통인수가 뭔지 알죠?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 또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된 인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얘는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둘을 분해를 했더니 A 곱하기 B라는 식으로 분해됐더라. 너네 둘을 분해를 했더니 B 곱하기 C라는 식으로 분해되더라. 그러면 너네 둘을 만약에 분해하라 그러면은 공통된 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분배 법칙의 정의에 의해서 B 곱하기 A 더하기 C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항이 4개 있어. 항이 4개 있으면 먼저 2개씩 적당하게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2개씩 적당하게 분해했을 때 공통된 인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2개씩 했을 때 공통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가 존재하게 되면 바로 분해가 아주 쉬워지거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 자, 선생님 이렇게 2개씩 해봤는데요. 공통인수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통인수가 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분해가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분해하는 문제, 내가 분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2개씩 해서 분해가 안 되면 분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문제가 분해된다고 지금 분해를 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3개의 항이 완전 제곱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너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 3개를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냐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너 3개를 뭔가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쳐봐. 어떤 항 3개를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남는 거 하나가 뭔가의 제곱으로 남아있고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차식의 곱셈공식의 전개랑 똑같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곱한 상태로 분해할 수 있다는 그 꼴이랑 완전히 일치하죠. 자, 다시 항이 4개야. 근데 2개씩 선생님이 2개씩 따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공통인수가 안 만들어져.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항 3개가 완전 제곱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항 3개가 완전 제곱이 되는지 보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항이 제곱인지 확인해야 돼. 근데 이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우리가 전개한 식이었다면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공식적인 모든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은 1번도 좋고 2번도 좋아. 물론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냐? 항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항의 개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차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잘 들어. X하고 Y하고 막 문자가 막 섞여 있었어. 항이 4개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자가 동시에 섞여서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X가 2차고 Y가 예를 들어서 3차였다고 치자. 알겠지? 항상 차수가 낮은 항의 문자를 우리가 내림차순의 형태로 정리하도록 노력해야 돼. 자, 내림차순이 뭔지 기억나요? 우리가 항상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고차 항 먼저 줬고 그 다음 차수의 항을 줬고 그 다음 차수의 항을 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높은 차수부터 먼저 적는 방법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야. 낮은 차수부터 적는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문자가 여러 개 나와서 항도 많아. 문자도 많아. 그러면 자, 문자의 차수가 낮은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하고 Y를 비교해. 만약에 X하고 Y가 두 개 문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X는 최고차가 몇 차인지 비교해야 되고 Y는 최고차가 몇 차인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낮은 차수의 문자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선생님이 보여줘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당연히 보여주겠지. 자, 이 방법은 한 2개씩 안 묶어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자. 2번에 1번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bc.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항이 4개 있는 식을 2개씩 묶어서 공통인수 찾을 수 있는지 보는 식이에요. 이 문제는 원래 그 문제야. 알았지? 선생님이 그 방법 보여주고 선생님만의 방법 또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2개씩 선생님 한번 묶어볼게요. 자, 너랑 너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ab를 인수분해한다는 느낌으로 인수분해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에 a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로 이렇게 분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해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c가 똑같이 들어있잖아. 근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자가 만들어지도록 분해해야 되는 거야. 얘를 그냥 c로 묶으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근데 얘는 플러스 a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c로 묶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얘가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거든. 자, 2개씩 따로 분해했더니 공통된 인수가 존재했어 안 존재했어? 존재했어. 그럼 얘는 누구를? a-b를 누구한테 곱했다는 거야? 분배 법칙. a와 마이너스 c의 분배에서 곱한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자, 항이 딱 여러 개 나와 있지. 문자도 3개나 있잖아. 선생님이 차수를 보자 그랬어. A는 몇 차야? 2차야. B는 1차. C도 1차.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B 또는 C를 문자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차수 높은 거 말고 차수 낮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 식을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B만 문자고 다른 문자는 문자가 아닌 거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B에 관한 식인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는 지금 B에 관한 식인 거니까 당연히 B가 몇 차인지 확인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식을 구분할 때 이미 B가 1차라는 거 확인했었죠. 그러면 B에 관한 식을 확인할 때 B가 1차니까 B가 있는 부분하고 B 1차인 부분하고 B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쌤 설명 알겠어요? 자 출발. B가 있는 항 뭐야? 얘랑 얘가 B가 있는 항이지. 자 B로 묶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나오죠.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자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묶어서 A 마이너스 C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B가 없는 항이 A제곱하고 마이너스 AC 있었지. 그치? 자 A제곱하고 마이너스 AC가 B가 없는 항인데 이 부분이 분해가 되면 분해된 상태로 여기다 적는 거야. understand? 자 그러면 얘 분해돼야 안 돼요? 되죠? 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A 곱하기 A-C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보자. 항 몇 개죠? 2개. 항이 2개죠? 공통인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너를 A-C의 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B, A 남은 거니까 A-B가 된다. 똑같은 거야, 똑같아. 자, 이거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요령이고 항을 2개씩 묶어서 표현하는 건 요령인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모든 인수분해를 하는 기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인수분해, 엄청 어려운 인수분해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이 풀이를 쓰면 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이 풀이를 쓰면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인수. 그럼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 알았지?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자, 3번의 풀이는 항 3개가 완전 제곱이 되는 꼴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것도 그렇게도 풀어주겠지만 다른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항 3개가 완전 제곱되는 꼴 아니구나. 이건 2개씩 묶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그냥 2개씩 묶는 거니까 넘어가고 다 2개씩 묶는 거네요. 완전 제곱이 되는 건 여기는 없네요. 알겠어요? 전부 다 2개씩 묶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 한번 더 보여줄게. 알았지? 이해되니? 자 보자. 4번 한번 보자. 4번.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 하고 싶어요. 물론 2개씩 묶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어떤 문자가 이 식에 표현되어 있느냐를 보라 그랬죠. A라는 문자하고 B라는 문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A의 최고차항은 몇 차죠? 2차. B의 최고차항은 몇 차죠? 2차.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너네들의 취향인 거야.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정해.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A를 정할게. 그럼 A가 2차였기 때문에 이 식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2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제곱이야. 알았지? A가 있는 항 찾아봐.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대로 적어. 자, A가 없는 항이 상수항인 거예요. 상수항 적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분해되면 분해하라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2B-B제곱은 분해돼 안 돼? 되지. 뭘로? B로. 그럼 선생님 여기서
B로 이렇게 분해를 할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이 모양을 보는 거야. 이거 몇 차야? 2차야. 선생님이 앞에서 뭘 가르쳐줬느냐? 2차는 1차와 1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얘는 A에 관한 2차니까 A 곱하기 A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전개하는 패턴 알려줬지? 얘네 둘을 먼저 곱한 걸 여기서 쓰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을 B와 E-B로 쪼개면 돼. B와 E-B로 이렇게 분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호를 보는 거야. 너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지. 그럼 둘 다 부호가 똑같은데 플러스도 똑같다는 뜻이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너 플러스, 너 플러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짜 2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답인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더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해 봐. 근데 E-B하고 B하고 더하면 얼마 되죠? 2 되죠. 2 되죠? E-B와 B를 더하면 2가 되죠? 분해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인수분해 끝판왕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건 뭐냐면 엄청나게 고급 기술을 알려준 거야. 너네가 중학교 과정을 뛰어넘고 고등학교 과정 레벨에서도 인수분해의 최고 난이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항 2개, 4개 있는 거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쓰잖아? 그러면 모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난이도 높은 인수분해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반드시 연습해야 돼. 너네가 인수분해의 고수냐 아니냐는 이걸로 판단을 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느냐? 항이 4개 있어. 그러면 1번으로 풀 거냐 2번으로 풀 거냐 매번 고민해야 돼. 물론 많이 연습해본 친구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이 5개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2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항이 많이 있는 것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제 다 안 되는 거야, 너네가.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항이 4개 이상인 거는 이렇게 문자의 차수를 구분한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다음 장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항이 4개 있다, 5개 있다 이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물론 어렵겠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당연히 어려운 거야, 이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다 풀어줘 볼게요. 알겠죠? 방법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다 풀어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영상 보면서 천천히라도 연습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모든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인수분해란 이런 거다. 인수분해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술을 알고 있어야지 인수분해의 끝판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알았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복을 해야 돼.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좋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